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 상식 뒤집기 3, 50점 먼저 먹고 들어가는 내 집 앞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근 인사, 밥선거 운동, 상가 취약 지역 방문, 그리고 퇴근 명함까지 진도를 뺐고요. 오늘은 단체 방문, 면담, 간담회, 그리고 행사 참여, 캠프 프로그램 참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체 방문과 행사 참여는 남의 집 앞에서 하는 선거운동이고요. 면담, 간담회, 캠프 프로그램은 내 집 앞에서 하는 선거운동이다. 예전에 속어로 똥개도 우리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처럼 이것들을 구분 잘 해서 그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붙여봤다는 말씀 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체 방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생각하시는 게 노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협회도 있습니다.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도 단체가 되겠죠. 각양각색입니다. 등산하는 등반 모임도 있고요.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인사하러 간다가 돼버리게 되면 명함 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요식업협회라든지 아니면 택시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그냥 인사만 하는 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건데요. 과연 여기에 와서 어떤 약속을 하는가, 또 어떤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친구가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생각하고 가셔야 하고요. 대부분 이런 곳들은 후보가 직접 연락을 하고 찾아가기도 하지만 누군가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그냥 연결만 해줄 게 아니라 그쪽 분위기가 요즘 이렇습니다. 그쪽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후보가 미리 좀 듣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혹은 약속을 준비해서 찾아갈 수 있다면 훨씬 효과가 큰 만남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편을 만들어야지 그냥 인지도를 높인다 이러고 찾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입소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지도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여기 가서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남의 집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심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누구냐가 되는 거지,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내가 누굽니다라는 걸 막 소개를 하고 그걸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을 보이게 되면 바쁜 시간 내서 같이 얼굴 보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밖에는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 약속하고 줘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냐?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런 거군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 만남은 성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간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쪽이다. 즉 공약화의 과정이다 라고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후보의 자세는 잘난 척을 하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경험을 해봤는데 여긴 이렇고 저렇고 내 말을 많이 하는 모양으로는 표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진즉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이야기들을 잘 경청하고 받아 적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1번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면담이나 간담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단체, 뭐 어떤 기관, 협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간담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간담회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캠프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모여서 정색을 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고 이러는 걸 우리가 보통 간담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면담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한두 명하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단체를 찾아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제가 이것을 따로 좀 정리해 놓은 이유는 이거의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원형이 뭐냐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선거에 많이 활용되었던 집들이 사랑방 자담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사라졌지만 예전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선거운동이 달라졌던 시대가 있었죠. 집들이는요, 후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우리 지역이라도 다른 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갑니다. 슬그머니. 그리고 그 지역에 안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요, 집들이의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점심 저녁을 주변 이웃들한테 대접을 합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집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적인 것으로 활용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식사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과 그 다음에 또 아내가 고생을 무지하게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매일 집들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방 자담회는 보통 한 10명 단위쯤으로 동네에서 사람을 모으면 거기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사랑방 자담회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기간 중에 1200회의 사랑방 자담회를 했던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10명을 모아가지고 후보를 불렀을까요? 예전에는 뭐 지금으로 치게 되면 돈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줘서 음식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한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후보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죠. 뒷돈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면담이나 간담회는 성격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대체하는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음식을 대접하거나 혹은 돈을 뭐 주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 선거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뭐 네 얘기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어느 정도쯤 우호도가 좀 만들어졌을 때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만나가지고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됨됨이도 좀 보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캠프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예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사랑방 자담회나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서 했던 이런 집들이와는 또 다르지만 성격상으로 같은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예전에 집들이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다 표가 됐는가? 내가 뭔가 말하기가 힘드니까 후보를 맞닥뜨리면 후보가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뜨리겠지 해서 10명을 모아서 집들이를 했다면 사실은 그냥 음식은 먹고 헤어졌지만 꼭 표를 찍는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선거운동을 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인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혹은 각각 각계격파를 하면서 지지 활동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기왕이면 이쯤에서 대못을 박아야겠다. 이번엔 표로 만들어야겠다. 이럴 때 후보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같이 얼굴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후보가 듣던 대로 그렇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줬을 때 그렇다면 이 친구를 위해서 이번 선거 때는 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제대로 된 모임이 구축이 되고 그것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당연히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죠. 경우에 따라서 만나자마자 절부타는 그런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잘난 척을 하고 내가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유식한 척을 하는 것만으로 일관했을 경우에는 듣던 바와 다른 거잖아요.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준다. 우리 사정을 너무 잘한다. 저 친구가 돼야만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저 친구가 되면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런 얘기들만 강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표가 떨어질 수도 있다. 후보들 중에는 유권자를 많이 만날수록 표가 붙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들리기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표가 떨어지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수 없더라입니다. 재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잘난 척을 하는 거죠. 누구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상대들도 사실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들 말 못하게 하고 나 혼자 떠드는 사람 치고 재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고 면담을 많이 했다, 간담회를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니 그분들을 모시고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맞이하고 어떤 인상을 심어서 돌려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특히 독대를 한다든지 적은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특히 그분들은 마이너인 분들이 메이저로 가고 싶을 때 당신과 함께 가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회장을 하시고 대장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만년 2인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곳을 찾아가게 되면 1인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캠프에 2인자가 중심이 돼갖고 그 조직들이 우리 캠프를 찾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단체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전체를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횟수를 많이 하는 것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진행을 할 때 특히 표가 되도록 점점 더 불어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를 내가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많은 모임이 기획될 수 있도록 조직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가 나가서 지금 표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나의 조직이라고 하면 내가 몇 개의 간담회 모임을 한번 조직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확실하게 꺾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조직들이 있을 때 사실 이게 가능해진다. 이걸 그냥 무조건 보험회사 영업하듯이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두 같이 이게 이런 프로세스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조직이 움직였던 집들이라든지 혹은 사랑방사담회 이런 것들이 돈만 날리고 사실 표가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번에 만나뵀던 누구입니다. 그때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왔다 가신 이후로 참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그냥 자기 표 때문에 나하고 반갑게 인사를 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AS를 잘하는 것, 팔로우를 잘하는 것이 모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행사가 참 많습니다. 지역 행사가. 지역 축제 같은 큰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기념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임의 창립기념일,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졸업식도 있고, 석가탄신일에 절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바쁜 시간을 내서 행사에도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인지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를요, 몇 번 다녀보면 매번 같은 분이 계속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겹치는 행사에 계속 얼굴을 디민다고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너무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내가 이번에는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그분들한테 명함도 드리고 인사를, 아까 우리가 퇴근 명함처럼 그분들한테 어떤 말들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행사에 참여해야겠다. 이러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나를 무대에 안 불러? 왜 나한테는 인사만 할 시간을 안 줘? 이거에만 집착을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얻을 건 못 얻고 엉뚱한 데에서 안 좋은 이미지만 얻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인사말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많은 데들은 10명 이상씩 나와가지고 인사말 하다 보면 행사가 끝이 나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때 나와서 인사말 하나 더 보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미지가 좋게 되고 이러는 경우를 경험하셨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말 많고 눈치 없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 결정나지 않는다. 그 행위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행사는 우리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남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남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나한테 무대 위에 마이크를 잡을 그런 어떤 기회를 줬다. 이럴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내 자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유식한 척을 하는 것,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에 올만한 사람이 왔고, 인사말을 시키더라도 그런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아, 저 표 얻으러 왔구나. 이런 느낌. 거기다가 와가지고 양껏 재수없는 잘난 척을 하고 가는 이런 것으로는 절대 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내가 떠나고 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게 할 것인지 그게 연설을 하더라도 그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연설이 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내가 연설 한마디 하더라도 이 연설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게 만들 것인지 그 점을 제대로 캐치해서 정확한 포인트에 놓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엔 얘기가 안 된다. 그리고 꼭 연설을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라서 간 거라고 하면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명함을 전달하면서 퇴근 명함을 하는 것처럼 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을 잘 기획하셔가지고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서 나눠주는 명함은 나이트클럽 삐끼 하실 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행사를 너무 많이 참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행사 일정들을 전반적으로 스케줄링해서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하게 기획해서 움직이는 이런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걱정도 좀 덜어질 수가 있고 중복도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똥개도 내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선거가 본격화되고 예비후보 캠프 또 본선거 캠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든지 혹은 우리 같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야말로 거기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편들이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동력을 더 높여나갈 것인지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가 바깥을 막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리고 있는 것보다는 이 행사를 한번 잘 치름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홍길동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했다는 분신술처럼 후보를 여러 명으로 만들어야지만 표가 됩니다. 그들이 그런 헌신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선거에서 이기는 거지 후보 혼자만으로는 어렵다. 그런 분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선거에서 우리 캠프에서 운영하는 캠프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 작업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했던 조직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바로 이런 행사들을 해볼 때 이게 확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할 때에는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사기를 높여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력을 높여주는 활동 중에 또 중요한 게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 한번 붙어보자. 나는 홍길동의 편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거. 그러고 나서 입소문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선 전에 하는 선거 캠프 개소식에 그 앞에 차들이 난리가 나고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뭐 하고 2,000명이 몰렸다더라. 그러니까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뭐 계단부터 뭐 그 앞에 장사진을 쳤더라. 이렇게 되면
선거 끝났다. 이번 선거는 그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입소문들이 퍼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바꿔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입소문들까지를 포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에 왔다 간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뒷말을 기획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이 말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내켜야만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느낌이 와 이건 이렇네 라고 하는 것을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와의 스킨십입니다. 이건 커밍아웃 과정이기도 하고요. 조직 강화와 확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를 만든다라고 할 때 A당을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B당을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A당 지지자가 B당 지지자한테 계속 당의 논리와 너희 당의 문제점과 우리 당의 좋은 점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치죠. 30분, 1시간, 하루 종일 하면 정말로 이 표 색깔이 바뀔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하더라도 투표날 가가지고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찍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표 색깔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는가라고 했더니 빚진 마음이 있을 때 바뀝니다. 사실은 너 나 믿지? 근데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가 나하고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어. 이를테면 내 사촌 형이야.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금 고비를 내가 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당선돼야지만, 내가 지금은 설명을 못하는데 이 친구가 당선돼야지만 내가 인생이 이제 좀 나아진다. 네가 좀 한 번만 도와줘라. 내 얼굴 봐서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표가 바뀌지. 그게 아니라 뭐 당이 이러니까 인물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공방만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온 지지자가 저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후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거를 뛸 수 있도록 턴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계기가 바로 캠프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 프로그램을 도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까지 움직여야 될 건지, 그래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하고 그에 맞게끔 기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구도가 설사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조금 불리하더라도 이 조직으로 뚫고 나가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 활동의 맨 끝, 그 결과 끝머리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캠프 프로그램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후보의 행보라고 하는 부분, 그곳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